안녕하세요, 조수мен야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좀 특별한 기체로 선별하였는데요. 영화 스카이라인에서 멋진 활약으로 SF 메카 같은 이미지를 얻은 최초의 항공모함용 무인 전투기인 X-47B입니다. 쯔브라야나 게리 앤더슨식의 특촬 기체는 아니지만 미국의 비밀리에 개발 중인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무인 전투기가 영화에 등장하여 대중들에게 첫 선을 보인 경우로 놀라운 반응을 받았던 기체입니다. 외기 침략에 쉽게 무너져버리는 인간의 과학기술의 최종 전선에 투입되어 마지막 힘을 갖고 외계 모함의 핵을 발사하는 장면에 등장하는 기체는 실제 노스럽 그루먼의 테스트 도면으로 제작된, 정확히 말하면 X-47B의 과도기적인 전투기였습니다. 여러 드론의 경호를 받으며 새 4대의 X-47B가 핵을 탑재하고 적의 모함의 사정거리에 도달하기 위해 처절히 다가서는 장면은 개인적으로 흡사 스타워즈의 마지막 새로운 희망에서의 데스스타에서의 처참하면서 비참한 공격 작전이 생각나서 꽤나 탄성을 자아내게 만드는 장면이어서 이 한 부분으로 영화를 애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X-47B를 제가 좋아하는 1:72 다이캐스트로 제작되어 발매된 에어포스 1제 제품입니다. 그럼 제품 상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제품 상자 보겠습니다. 밀리터리 매니아 중에서 다이캐스트 전투기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에게도 좀 다소 낯설은 브랜드라 할 수 있는 에어포스 1제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비메스터, 센츄리 윙스, 코기, 드래곤 여러 브랜드가 있지만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역사가 짧은 덕에 낯설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품 퀄리티는 여타 브랜드와 그것과는 별반 다르지 않아 개인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앞부분에는 멋지 항공모함에서의 적군 중의 모습 같은데요. 사실적으로 멋지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실제 에어브레이크도 이렇게 가동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본 제품과는 약간 다른 이미지까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앞면과 후면부 모두 같은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 앞부분은 이렇게 벨크로우식으로 이제 열면 이게 찢어졌는데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형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내부에서 보면 전투기가 직접 보여지는데 생각보다 무척 큽니다. 네, 상단과 하단부의 모습입니다. 네, 양쪽 측면부의 상자는 똑같은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심플하게 하늘을 날고 있는 X-47B를 연출하였습니다. 네, 그럼 제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봉에 앞서 역시 설명서를 넘어갈 수는 없겠죠. 설명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한 한 장짜리 고퀄리티 종이로 인쇄가 되어 있고요. 왼쪽엔 랜딩의 모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랜딩 모드로 바퀴를 장착 시에 커버 파츠를 부착하는 방법이 멋지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하단부에 이 통합 직격탄으로 알려진 GBU-32가 장착되어 있는 듯합니다. 이 통합 직격탄이라고 하는 것은 GPS로 확인돼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보다 적중도가 높은 최첨단 기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니까 스탠드도 포함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라이트 모드 때는 밑에 통합 직격탄이 보여지지 않게 커버가 닫혀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 진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개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무게감과 역시 퀄리티에 감동하였습니다. 실제 항공모함에 이착하는 무인 전투기로 제작되어 날개가 다른 항공모함 전투기처럼 접혀집니다. 무엇보다 무게감과 역시 퀄리티에 감동하였습니다. 실제 항공모함에 이착하는 무인 전투기로 제작되어 날개가 다른 항공모함 전투기처럼 접혀집니다. 기믹성을 추가하기 위해 경첩이 달린 부분은 칭찬할 일이지만 실버로 너무 이질감이 나고 실제 전투기처럼 경첩이 가려졌으면 더 사실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역시 고정식으로 하단부에는 GBU-32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 동체가 모두 다이캐스트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도장 작업과 데칼도 무척 만족스러워 첫 개봉 시의 감동이 큰 제품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 무게감이 상당하여 자칫 전시 실수로 쉽게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이전의 유인 스텔스기에 비해서 무기 장착 능력도 1.3톤에서 2톤까지 확장되었으며 무엇보다 무인으로 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신세대 주력 전투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기체가 조금 더 확장되고 무기 장착 능력이 강화된 X-47C를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생긴 모습이 측면으로 봤을 땐 유선 비행 접시 모양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미국에서도 개발 당시 이동 중에 일반인들에게 찍힌 사진이 UFO가 추락하여 이송 중인 모습으로 오해를 사기도 했었습니다. 7년간 약 1조 6,700억 원을 들여 개발하였으며 한 번 급유로 6시간 동안 비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앞부분에 공기 흡입구 같은 구멍이 날카로운 삼각형 구도로 되어 있어서 인공지능 로봇 같은 SF적인 모습도 담고 있네요.
기존의 전투기와는 결을 달리하는 디자인으로 영화 스카이라인의 등장 시에 인간의 편으로 등장하여 싸우는 모습이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제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넓고 무거워서 전체 화면에 좀 담기가 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첫 공개 사진은 옅은 네이비 그레이 형태로 나왔었지만 실제품은 약간 더욱 어두워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왠지 스카이라인에 등장했었던 개발 당시의 디자인과의 컬러와는 다른 다크 네이비 컬러 같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의 모습들도 잘 재현이 되어 있어서 다이캐스트 제품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날개는 이렇게 접혀져 있기도 하면서 이렇게 펴지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첩이 생각보다 좀 되게 얇고 작은 편이라서 조금 자주 가동했었을 때는 벌써부터 이렇게 좀 벌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조금 주의를 좀 요해야 되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데칼이나 이런 나사 목자국 같은 부분들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제작되어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고요. X47B의 아주 상징적인 이 앞부분의 공기 흡입구 같은 느낌의 이 공간의 모습들도 정말 멋있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단부에 이 랜딩 모드로 지금 제가 제작을 해놨는데요. 랜딩 모드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단부에 GBU-32를 볼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디테일이라서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다이캐스트 파트 제품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사 자국이 보여지는 부분은 좀 어쩔 수 없이 좀 아쉽긴 하네요. 경첩 부분의 디테일입니다. 상당히 좀 신경 써서 잘 만들어진 부분이 눈여겨 보여집니다. 그러나 약간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좀 자주 가동이 되면 이렇게 헐렁해지는, 이렇게 고정이 안 되는 단점들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화 스카이라인에 보면은 프롭기 형태의 날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에 삼각형으로 제작이 된 거는 이제 최종 디자인에서 기능적인 부분에서 추가가 된 디자인이고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 중의 모습에서는 잘려져 있는데 그게 그대로 스카이라인에 등장하더라고요. X47B였습니다. 네, 생각보다 밀리터리 모델러들도 디테일과 자작의 매력이 넘치는 프라모델을 주로 애호하여서 다이캐스트 전투기 관련 매니아 시장은 그리 넓지 않은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비버는 개인적으로 밀리터리 다이캐스트 전투기들을 좋아하는데요. 그 와중에 영화 스카이라인에서 이 무인 전투기를 보고 충격을 먹고 이 제품을 겨우 찾아서 구매를 하였었던 기억이 납니다. 약간은 다른 디자인이긴 하지만 대리 만족하면서 소장 중인데요. 이렇게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쁘네요. 전혀 새로운 종이 비행기 같은 얇은 디자인에 다른 측면에선 얇은 우주선 같은 느낌으로 일반 전투기보단 SF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전투기로도 손색이 없는 X47B가 아닌가 합니다. 네, 오늘은 기존의 상상력에서만 존재 가능한 주제로 리뷰한 것들과 달리 실제 무기로 활용된 무인 전투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화성에서 혼자 인간을 위해 길고 긴 외로운 탐사를 하던 스피릿 오퍼튜니티와 같은 비록 무기라는 부분은 전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인간을 대신하여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선 결을 같이 하는 듯합니다. 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특이한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번이었습니다.